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의 대변인을 했었다가 지금 경기도 지금 도지사 후보로 지금 출마를 했는데 어제 뭐 예비 후보죠? 예, 예비 후보죠. 지금 중요한 게 특히 중국 국적자를 딱 지명을 해가면서 영주권자의 투표, 상호주의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그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걸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고 네.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 네. 라고 의심을 했고, 그걸 진짜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는 내용하고 언론 보도를 쭉 읽어보고, 이거는 너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의의가 없다 이렇게 저도 표현도 했고요. 또는 뭐 분노가 치민다, 화가 난다 이런 표현도 들고요. 또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가? 이런 정말 무식하다라는 이런 표현도 들고 뭐 안 좋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하여튼 찹찹했습니다. 찹찹해가지고 저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댓글을 봤어요. 네. 댓글을 한번 봤는데 그 뉴스에 대한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더 황당해요. 네. 단 한 개도 그 김은혜 예비 후보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댓글이 없어요. 없죠. 네. 다 잘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의 정서인가? 이게 과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의 모습인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국민들이 또 많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거는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정치인들의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수법이라 그러거든요. 양쪽 진영을 조금 이게 경쟁 또는 싸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유리한 쪽에 자기 표를 가져가는 갈라치기 수법인데 옛날에는 우리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었죠. 전라도 지역하고 뭐 경상도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하고 지역끼리 일부러 싸움을 시키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되고도 나쁜 습관이에요. 정치인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내용인데 최근에 일어났던 일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광진구에서 그 전에 한번 서울시장 떨어졌을 때 그때 자기가 뭐 변명인지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한 이야기가 조선족 때문에 광진구에 조선족이 많이 살아서 그래서 조선족들은 다 그쪽에 뭐 야당 편이다 특정한 당 편이라서 내가 떨어졌다. 사실도 맞지도 않고 설사 그렇게 진짜 그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 조선족 그 영주권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 투표권도 없습니다.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며 설사 그 중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은 일부 있어요. 일부 귀화한 사람은 조선족이 아니에요. 조선족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조선족 출신 한국인이겠죠. 그렇죠. 그럼 한국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우리 그 주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뭘 잘못 표를 해서 표를 못 얻었냐라고 반성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조선족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황당한 이야기가 저기 한 번 있었고. 그때도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국인의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외국인들이 숟가락을 넣는다. 그래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큰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누구냐? 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설마 대통령이 후보가 직접 그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뭐 캠프라든지 선거 전략하는 사람들이 요런 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이슈를 하면 우리한테 표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겠죠.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셔야 했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이거는 팩트 체크가 됐던 내용이에요. 외국인이
소위 말하는 먹튀 건강보험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의 적자를 외국인들이 그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구조예요. 네. 물론 국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중국 사람이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체류 외국인이 제일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특수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특별한 사례 한두 개를 꼬집어내 가지고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이용해서 표로 연결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법이죠. 근데 어쨌든 그 뒤에도 언론에서 많은 또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팩트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또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영주권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투표를 못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투표를 하니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된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상호주의를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상호주의가 뭔지는 아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상호주의가 그거잖아요. 그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도 많은데 한국인들이 투표를 못 한다 중국에서는. 근데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국적자들이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투표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게 상호주의예요? 자, 그러면 그게 상호주의라면 중국은 선거제도를 기본적으로는 알 거 아니에요. 네. 중국 사람들이 직접 선거합니까? 중국은 중국인들도 선거를 못해요. 그렇죠. 네. 중국인들이 중국 대통령 뽑습니까? 중국 주석을 뽑습니까? 성장을 뽑습니까? 시장을 뽑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도 선거를 못하는데 그런 선거 중국 사람도 투표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구조잖아요. 그럼 중국은 중국 특유의 선거 제도가 있고 그 나라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해서 중국을 여기에서는 지금 중국 영주권자가 일정한 숫자만큼 투표권자가 있으니까 중국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해주면 안 된다. 그게 상호주의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미국을 보시자고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미국에서 출생을 하면 미국 국적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내가 미국으로 뭐 여행을 갔든지 관광을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가서 내가 거기서 애 나오면은 그 애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건 미국 법이에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애 나오면은 미국 국적을 주니까 상호주의 우리도 적용해야죠. 그러면은. 그럼 미국 신혼부부가 한국으로 관광 와가지고 한국에서 애 낳으면은 한국 국적 줘야죠.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한테 한국 국적 주는데 한국에서도 미국 사람한테 한국 국적 줘야죠. 그럼 그게 상호주의 아니에요? 그게 말 그대로의 상호주의예요. 그 아주 무식한 상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상호주의가 아니에요. 교수님께 듣고 싶은 게 영주권 제도가 우리가 도입해서 한 게 2010년경? 그렇죠? 네, 영주 자격이 그쯤 될 겁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투표권을 부여해 주는 거는 어디에 지금 명시가 공직선거법이 나와 있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고 그게 2006년도 겁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정계특위에서 정치 개혁 발전 이런 쪽 특히 국회에서 먼저 했어요. 그 영주권자들이 투표권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영주권자라고는 표현하지만은 실무상 정확하게 영주 자격입니다. 영주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영주 자격이나 이런 그 사람을 권리로 인정을 잘 안 하는 성격. 아직도 영주권이라고 안 합니다. 영주권이라면 권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쓰긴 하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영주 자격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이 투표에 대한 참여거든요. 전체 영주 자격자가 지금 현재 한 16만 정도 됩니다. 16만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구성을 알아봐야 돼요.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16만 몇 명이 영주 자격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김은혜 의원이 한 12만 명 12만 명 정도 될 건데요. 그 구성을 또 보셔야 돼요. 영주 자격이나 영주권 주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 줘요. 우리 동포들도 영주 자격 많이 받고 있지만 동포들도 F4에서 F5로 넘어갈 때 그냥 줍니까? 시간 지나면 줍니까?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평균 소득, GNI라 그러죠. 연간 소득 수준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아무나 안 줍니다. 그리고 범죄가 있어도 안 줘요. 음주운전 한번 해도 안 줘요. 생활 경제 수준도 있어야 되고요.
국내에서 범죄도 없어야 되고요. 물론 외국에서도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도 범죄도 없어야 되고요. 모든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시험도 치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해갖고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뚫듯이 통과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영주권이에요.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다. 완전히 검증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검증된. 우리는 그 검증 정도가 엄청 심해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16만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전체 체류 외국인이 한 300만 될 거예요. 네. 300만 중에서 영주 자격, 우리가 말하는 영주 자격자, 특별 영주자, 영주 자격자가 100만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 영주 자격자예요. 우리는 전체 체류 외국인 지금 한 200만 정도로 200만, 250만인데 200만 중에 10%, 20만도 안 돼요. 16만이에요. 그 중에서 보면 또 많은 숫자가 어떤 숫자들입니까?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들이에요. 옛날에는 그 화교들한테 주던 그 비자였거든요. 그 사람들에서 이제 영주관이 거주 비자를 줬죠. 네. FR이라는 거주 비자를 주다 그게 이제 영주 자격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사람들이거나 우리 동포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 출신 동포, 중국 동포들이 많은 영주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간이기화 대상자라 그래가지고요. 네. 국적을 신청하면 국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내 부모가 국적을 취득을 했거나 그렇게 2세대, 3세대 되는 사람들이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는 국적법에 따라서 아주 간편하게 자기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국적으로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보다는 영주권으로 그냥 좀 계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이기화 대상자라 그러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런 간이기화 대상자들을 영주 자격으로 신청을 하면은 특혜를 줬어요. 심사를 좀 간이하게 해주고 이왕이면 국적으로 오지 마시고 영주 자격으로 조금 더 머무세요. 라고 정책적으로 권장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개천에서 용나듯이 영주 자격을 받아요. 일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받습니다. 일반 외국인들 같은 건 GNI 2배예요. GNI 2배면 연소득이 얼마입니까? 1년에 7천만 원, 8천만 원 소득이 되는 사람들만 영주 자격 갈 수 있어요. 일반. 예, 일반은 동포 말고 간이기화 받지 않고 일반 외국인들, 이런. 동포 출신들 말고 동남아 출신이라든지 다른 쪽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영주 자격 받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냥 영주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주 자격자 중에서 이제 어렵게 오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조금 늘었죠. 동포들이 조금 들어오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투표권자가 지방선거에 참가하는 사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안 됩니다. 그거는 딱 국민들한테만 됩니다. 네, 네. 오세훈 시장은 모르고 거짓말한 거고요. 네. 지방선거에만 참가하는 사람만 이야기하면 12만. 그러니까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고 또 그 지방선거 해당하는 지역에 몇 개월 이상 살아야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주소지를 둬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임명부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주 자격자에게 영주 자격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 그 영주 자격이 그냥 보편화되기 전에 2005, 6년경에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년에 그때 법이 통과됐어요. 공직선거법. 예. 공직선거법에 국회의해서 법적으로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그 영주권의 투표권을 만약에 이거 박탈하겠다 가능한 건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하나의 구호성으로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번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그러면 그 영주 자격에 지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16만 중에 김은혜 의원이 12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인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16만 명의 영주 자격 제가 보니까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 한 9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가 한 1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적자만 보면 한 9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구하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얼마 되죠? 한 2만 명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네. 중국 국적자가 네. 아마 통계상으로 9만 9천 정도 될 겁니다. 9만 9천.
구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아. 그래서 10만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네, 중국 10만. 국적자가 10만이라는 이야기예요. 답답할 정도가 아니고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네. 정말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그 김원회 후보 뭐 특정인을 지칭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뭐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국이 이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전세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깨 펴고 살고 있어요. 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요. 다수가 결정한 것에 따르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네. 다수의 원칙에 다수결에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다수대로 다 하면 그럼 다수의 횡포가 돼요. 네. 결정은 다수의 결정을 따르지만은 이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생각하고 소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네. 4천만 중에 10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만을 갖다가 배려를 하지를 못하면서 이 다수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뭐 새 정부나 물론 한미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뭐 민간 차원에서도 뭐 한중 관계 돌파구를 찾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의 표심을 또 국민의힘 쪽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뭔가 매력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 갈라치기라든가 자꾸 특정 국적자를 향해서 자꾸 공격형, 혐오 뭐 이런 걸 불러일으키니까 참 이게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네. 몇 번 당했거든요. 네. 옛날에 그런 위정자들이죠. 그런 위정자들 그걸 악용하는 정치인들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중국 사람 때문에 선거가 떨어졌느니 아니면은 뭐 외국인이 뭐 건강보험 뭐 숟가락을 올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네. 이제는 언론이나 일본 양식 있는 국민들이 팩트 체크를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오히려 그런 쪽에 반감을 받아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의식이나 수준이 높으면 높아갈수록 그런 정치인들은 도태가 될 것이고 그런 걸 전략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걸 보여줘야죠.